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편의 영화를 발굴 마친 호우 시절, 원래는 1993년 얘기도 좀 나눠볼까 했었는데 그 이전에 좀 더 재밌는 얘기가 하나 생각나가지고 네.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이미 뭐 꽤 된 얘기긴 하지만 인사이더 발굴할 때 MBTI 얘기하면서 네. 너 T야? 이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가 MBTI가 뭐 이제는 거의 하나의 뭐 확실한 인간 판단 지표로 자리를 잡으면서 네. 이게 저 체감적으로는 그 혈액형이나 별자리보다 훨씬 더 지금 어떤 과학적인 설득력마저 획득을 해버리는 바람에 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지표로 활용이 되면서 또 다른 파생적인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 T야? 라고 하는 질문이었거든요. 네. T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공감보다는 진실 기반의 사고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성적 사고. 팩트야 아니야? 예를 들면 나 우울해서 노트북 샀어 라고 하면 왜 우울해?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게 우리 사회의 정답인데 네. 그게 아니라 노트북 뭐 샀어?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너 T야? 라고 하면서 일종의 저는 이게 약간 멸칭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멸칭화된 거고요. 네. 그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네. 쇼츠, 네, 뭐 네, 요, 네. 릴스, 뭐, 뭐 네. 요런 개념으로 되게 유행했던 게 네.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빵을 사왔어. 네. 그러고 나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는 게 되게 유행처럼 번졌었죠. 그래서 네. 뭐 딸은 뭐 왜 우울해 뭐 보통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아들은 빵 못 샀는데 이러면서 좀 희화하고 네. 혹은 남편은 뭔데 먹어라 약간 음, 이런 개념으로 자꾸 네, 네. 되면서 남자들이 티가 많고 음. 혹은 뭐 이제 티들은 공감을 하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그렇죠. 해서 이제 구분을 짓고 좀 약간 좀 조롱하는 네. 그런 형태가 됐으니까 멸칭은 맞는 거죠. 저도 이게 약간 조롱의 뉘앙스를 띠기 네. 시작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마침 우리 조 셰프님이 또 T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T의 어떤 뭐 항변? 항변이랄까, 네. 뭐 변호랄까, 아니면 뭐 반발이랄까까지도 좋아요. 뭐 반발이 되겠죠. 저는.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면 릴스 쇼츠 이런 걸 봤을 때 어떠셨어요? 우선 저는 MBTI나 뭐 네. 옛날에 뭐 혈액형이나 혹은 그 전에 별자리 같은 게 네. 결국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우리가 뭔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현대 심리학 같은 경우가 더 많이 그 각광받고 발달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네. 사람의 마음속 우주를 탐험해가는 과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네. 뭐 재밌는 호기심이고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네. 다만 어떤 마치 이념처럼 그러게. 각광받는 패션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맞아. 이념화 되어가고 있는 것 그 같아요. 각광받는 패션이 지금 어떤 공감 과잉 시대, 공감 네. 강요 시대가 돼 있는 것 같아서 그 공감을 어떤 식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와서 그 어려움에 대한 원인을 물어보는데 그것마저도 당장의 어조의 공감이나 분위기의 공감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공감을 안 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공감의 개념도 매우 축소해버렸고 네. 그래서 공감 자체에 대한 의미를 알고 이 사람들이 정말 공감을 얘기하고 있는가. 전 우선 우리 사회에서 공감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네. 첫 번째 문제는 공감의 공허성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네. 공감의 공허성. 공감이 그냥 공명하고 있어요. 네. 여러 군데서 울리고는 있지만 공감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유행이 번진 거죠. 네. 그 유행이 번지면 저는 뭐 지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행은 필시 권력화의 단계로 가거든요. 네. 뭐 비근한 예로 힙합 바지를 많이 입는 세대가 되면 힙합 바지를 안 입는 애가 옷을 못 입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걔가 놀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놀림 받을 일이냐? 우리가 이성적 사고로 들어가면 그냥 걔의 자기 색깔인 거잖아요. 네. 그 한 사람의. 근데 우리는 힙합 바지를 입지 않았다라고 해서 욕하는 고 문화의 네. 변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T를 욕하든 그게 뭐 반대로 뭐 T들이 막 반발을 해서 또 이제 F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난다면 전 그 역시도 좀 우리가 본질적인 걸로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거에서 서로 이제 결국은 그 구분짓고 으르렁대고 싸우는 어찌 보면 뭐 성악설에 근거한다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능인 게 아닐까. 이 조롱하는 분이. 근데 저는 이 단계는 조금 넘어가야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좀 고찰해 본다라는 본래의 취지에는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공감의 공허성이라는 표현이 되게 와닿는 게 진짜로 공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공감이 공명하고 있다. 너무 정확한 지적인 게 진짜로 공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감의 프로토콜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지의 그 공식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상대방이 한 말의 끝에를 따라해라. 그러면서 그랬어? 라고 일단 다가가라. 리피테라. 네, 그런 것들을 다 충분하게 학습하면 지금 뭐 릴스가 됐건 쇼츠가 됐건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 활용하면서 학습을 하면 그 사람 말에 하나도 공감하지 않는데도 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게 돼버려요. 테크닉적인 위로. 근데 그 위로가 과연 도대체 그게 얼마짜리 위로냐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과연 그렇게 진정한 공감을 하고 원하고 있는 사회라면 왜 T들의 그러한 특성에는 공감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우울한데 노트북을 샀어라는 질문에 노트북의 기종을 물어보는 그 사람의 메커니즘에는 공명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아주 뭉뚱그려서 좀 거칠게 표현하면 너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줘의 다른 문화적 표현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난 내가 원하는 말만 듣고 싶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되게 유아적인 형태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감정이 각자의 이기심으로만 주장하는 거예요. 내 거 다 해줘 논리랑 비슷한 건데 내 감정 다 받아줘랑 비슷한 건데 제가 자주 얘기하면 그 똘레랑스겠지만 네네. 사실 저는 이건 똘레랑스도 아니고 성숙의 기반이라고 생각해요. 그 나라는 사람을 아는 이유는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 나를 똑바로 알아야 저 사람이 나는 이러면은 기분 나쁠 것 같은 데를 이제 헤아려 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냥 내가 어떤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만 반응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 감정을 모르니까 내 감정을 알아줘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네. 내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진 않으면서 네. 내 감정을 네가 알아줘. 근데 나도 내 감정이 뭔지 그렇지. 몰라. 나도 모르는 내 감정을 너는 알아줘야 해.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유아적이라는 표현이 네.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릴스를 찍을 게 아니라 네. 누군가를 조롱할 게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탐구에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뭐 TV든 뭐 인터넷이든 이 메시지에서 그 부분이 상당 부분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너를 좀 돌아봐라라는 개념이 네. 그 너를 돌아봐라는 게 무조건적인 반성이 아니라 당신의 속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이 습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네. 그게 지금 상당 부분 너무 그냥 생략된 채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걸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부끄러운 들어요. 줄도 네. 모르고 조롱하고. 그럼 사실 본인이 공감 못하는 걸 갖고 남에게 공감하라고 지금 강요하고 그렇죠. 있는 이상한 현실인 거죠. 전 그런 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부끄러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거세게 얘기하면 반발이었습니다. 뒤에. 네. 공감의 공허성이라고 해서 네. 이게 참 멋있는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냥 공감병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공감이라는 게 아까도 이제 공감에 대해서 인사이드 아웃 할 때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공감이 그 사람과 똑같이 그 생각하고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틀을 그냥 같이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자도 그러면 공감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사람의 주관적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느껴서 그렇게 했을 수 있겠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이런 걸 모른 채 공감을 강요하게 되면 왜 너 나처럼 생각 못해? 그렇죠. 그렇지. 역시 내 편이 되죠. 이 문제로 봉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폭력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처럼 생각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상당 부분 저도 그렇게 또 주장하고 있는 면들이 있죠. 왜냐하면 각자 생각하는 메커니즘이 이미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의 방향이 마치 정방향 같고 다른 생각은 반방향 같은 느낌이 자꾸 드니까 그 부분을 경계해야 되는데 T들에 대해서 좀 조롱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좀 반발심이 들죠. 왜 저렇게 강요하지? 그리고 저는 오히려 T의 입장에서만 하나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으로는 제 말을 다시 반복해 준다거나 이 사람이 너무 그런 테크닉적으로 뛰어나면 저는 신뢰가 안 가요.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자 같아? 전 수신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저는 오히려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반응하네 라는 의심을 합니다. 의심병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게 반드시 어떤 매뉴얼이 정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네. 신뢰를 더 잃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각자가 생각하는 정말 최선의 경청과 각자가 생각하는 공감의 포인트로 반응하는 것이지 네. 그게 어떤 일률적으로 자 이렇게 가야 돼, 이 길로 가야 돼, 저 길로 가야 돼, 이게 지름길이야는 전 없다고 봐요. 그렇죠. 네, 그거는 본인이 학습하고 체득하면서 네. 우리가 텍스트의 이해가 아니라 그냥 컨텍스트를 따라가는 거죠. 그 맥락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거는 좀 고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때로는 기계처럼 반응하는 것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여서 그렇죠. 네, 때로는 또, 자비롭게 봐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이제 타협점이 형성돼 있는 게 네. 티들이 그래서 어떻게든 그 학습된 그거라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티들을 조금 가련하게 바라봐주는 정도로 네, 일단 티들과의 공존의 그 지점이 교집합이 형성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조 셰프님께서 뭐 나도 나의 그거를 그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건 사실 저는 조쿠나 셰프의 상당히 그 뭐랄까 성숙함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우리가 방송에서 똘레랑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를 하는데 똘레랑스의 반대가 뭐죠? 뭐 앙똘레랑스인가요? 뭐 아마 그렇겠죠. 불관용이라고 할게요. 네. 톨레랑스의 반대인 불관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만약에 경우가 있다면 저는 불관용에 대해서는 불관용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T에 대한 항변이라는 거는 일종의 T 혐오에 대한 비토를 우리가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전 충분히 불관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혐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혐오까지는 아니더라도 불관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부당한 대접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명백하게 선을 긋는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T들의 역할이자 또 미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감정 과잉의 시대, 공감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 그런 류의 관점들은 사실은 되게 마치 어떤 효용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 늘 이런 어떤 세대론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약간 유행처럼 패션처럼 번지고 있는 이런 뭐 성격 유형마저도 권력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뭐 아주 뭐 성문화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이거든요. 각각의 개별적 존재가 훨씬 중요하고 개별적인 존재들이 의 독립성이 훨씬 더 강해요. 사실 그 세대로 다 포섭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부당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소리낼 수 있는 자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뭐 어떤 큰 힘에 의해서 눌려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나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나 이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걸 건강하게 표출해내는 게 그게 좀 이렇게 인간의 어떤 성숙을 향해 가는 길 아닐까? 그리고 그렇죠. 이거는 자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거이기 때문에 이거를 건드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진지하게 저는 반박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양보하거나 져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다. 타일러 더든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 나름대로의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언을 할 때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가 뭐 상대방이 원하느냐 안 하느냐의 뭐 차이다.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죠. 상대방이 원하는 얘기만 하면 그게 조언인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거죠. 저희는 그런 세상에 뭐 유행하고 있는 뭐 트렌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얘기하려고요. 해왔었습니다. 네, 여기서는 조 셰프님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비껴가지 마시고요. 드리면서 또 이상 선생님께서 또 코멘트 해주신 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오늘 녹음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호우 시절